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불과 0.73%란 전대미문의 투표율 차이로 이재명 여당 후보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무효표인 30만 표보다 적은 24만 표 차이였는데 여당과 지지자들은 눈물을 삼키는 패배였고 앞으로 정권이 바뀐 5년 동안 국정 운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는 아마 야당 후보가 선거 중에 공약했던 정책과 방향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평화를 수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줄 만한 일들이 많았고, 또 소위 본부장 리스크로 불리는 여러 범법 의혹들과 무속 논란 등이 클리어되지 못한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의혹을 넘어 팩트 확인까지 된 부인과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그 중에서도 사법 처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고, 부인의 학력, 경력 유저 및 부풀리기 등 수많이 제기된 의혹들도 그저 사실 아니라는 변명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만큼 엄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권에 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통령의 배우자 역시 과거 영부인으로 불리며 국가를 대표하는 퍼스트 레디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역할이 있기에 더욱 우리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공정하고 정의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청산을 하고 넘어가기를 며칠 동안 술잔을 기울이며 힘들어하는 저에게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더욱이 당선자는 공정과 정의를 외쳐왔고 자칭 국가외의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월에 개봉한 한국 정치 영화 킹메이커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운범 앞에 그와 뜻을 함께하고자 선거 전략가 서창대가 찾아옵니다. 열세인 상황 속에서 서창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선거 전략을 펼치고 김운범은 선거에 연이어 승리하며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고 당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데, 그러던 중 김운범의 자택에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용의자로 서창대의 자작극으로 지목되면서 불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치열한 선거판의 그 중심에 있었던 두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가수 정재욱이 부르는 어리석은 이별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새벽이 올 때쯤엔 잠이 든 척 귀를 기울여 잠든 줄 알고 떠나는 널 듣고는 언제나 그랬듯 너 떠나면 네가 보면 아파할까봐 참았던 슬픈 눈물을 흘리곤 해.
숨겨진 내 모습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다른 헤어짐처럼 혹시 날 잃을까 두려워 눈 감아버렸니. 곁에 머물다 잠들면 다시 떠나는 너 힘든 그리움으로 혹시 널 따를까 두려워 날 지켜준 거니. 북한 사투리를 쓰는 동네 농부가 자기 닭들이 알을 낳지 않고 배신했다는 얘기를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장의 친척인 옆집 농부가 닭에게 모이를 주고 달걀을 가져갔지만 오히려 자기가 모함했다는 누명을 썼다는 하소연을 듣고 있던 서창대는 실타래를 내주며 닭에 실을 묶고 옆집 닭장에 넣어두고 닭을 훔쳐갔다고 동네 사람들을 선동하라는 묘책을 내줍니다. 서창대는 약방을 잠시 맡아주고 있었는데 때는 1961년 강원도 인제의 유서 현장에서 김은범이 전라도 사투리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빨갱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던 현장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었고 답장이 없자 직접 김은범 선거 사무실에 찾아갑니다. 급하게 들어온 김은범 일행을 만나자 다짜고짜 7년간 4번이나 떨어졌는데 그렇게 고루하고 순진한 선거운동을 하면 이번에도 미역국을 먹을 것이라고 하자 김은범은 편지를 보냈던 것을 알아보며 관심을 보이고 정치는 장사치처럼 표를 벌 목적은 안 된다고 하자 똥 묻은 놈들과 싸워 이기려면 똥이 안 묻을 수 없다고 합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언급하며 논쟁을 하다 서창대는 김은범 옆에서 무보수로 돕고 싶다고 사정을 하고 그의 도움으로 이어 사전오기로 인제 보궐선거에서 김은범이 당선되었다는 신문기사와 킹메이커 타이틀이 올라갑니다. 이어 김은범은 6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드디어
고향 지역인 목포에서 7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상대는 집권여당 공화당의 유력한 김병찬이었고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됩니다. 가수 백지영이 부릅니다. 안 되겠니? 안 되겠니 너의 사랑을 받는 일 죽어도 넌 안 되겠니 나를 허락하는 일 내 가슴이 하는 말 세상 울릴 듯한데 단 한 사람은 넌 듣지 못하는 거니 잠시 머물다가는 네 가슴 때문에 차마 널 버릴 수도 없는데 그리워 난 네가 너무 그리워 널 잃은 삶이 숨 막힐 듯 외로워 사랑하잖아 피하려고 하지마 멀리 가도 넌 내 안에 있잖아 돌아가고 싶지만 되돌리고 싶지만 이젠 처음으로 가는 길을 난 몰라 행복하고 싶어도 너 없는 행복은 내겐 더 아무 소용없는데 그리워 난 네가 너무 그리워 널 잃은 삶이 숨 막힐 듯 외로워 사랑하잖아 피하려고 하지마 멀리 가도 넌 내 안에 있는데 세상은 내게 미쳤다 말해도 너를 지켜낼 수 있는 나잖아 사랑해 널 죽을 만큼 사랑해 내 남은 삶을 다 걸 만큼 널 원해 살아가는 게 사랑하는 일보다 힘겨워도 난 네 곁에 있을게 박 대통령은 3선 개헌을 준비하고 있었고 신민당을 상대로 치열한 선거 전략 회의를 하는데 부산의 김영호 의원과 목포의 김은범을 견제하는 대책을 논의합니다. 김영호는 좀 힘들더라도 목포의 김은범이 국회에서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해서 힘들게 했다며 국회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목적하에 박 대통령이 직접 장관들을 데리고
목포를 방문하여 국무회의를 열고 노골적으로 김병찬 의원을 찍으면 목포항을 근사하게 지어준다며 선거운동을 합니다. 공화당 쪽으로 판세가 기운 가운데 서창대가 김은범 선거 사무실에 찾아오는데, 사실 과거 서창대가 내세운 선거 전략은 상대방의 약점을 억지로 노출시키는 등 비열한 방법으로 2번이나 선거에서 이겼지만 김은범은 내키지 않아 잠시 떨어져 있었던 것이고 선거 사무실 직원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은범이 서창대와 함께 하기로 하고 선거 전략을 세우는데, 서창대가 공화당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에 강도에 맞서 정당방위로 홍두깨라도 들어야 한다면서 지저분한 싸움을 하더라도 꼭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일장연설에 선거 사무실은 이에 동조해 한층 의욕이 넘쳐납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공화당 운동원으로 위장하여 신민당 김은범을 비난하고 다니면서 민심을 자극하는 방법과 김은범 지지자를 일부러 때리는 연극을 해서 공화당 깡패들이라고 소문을 냅니다. 두 번째는 없는 잔치에 마을 주민을 초대하고, 세 번째는 공화당원이 뿌린 난방 셔츠, 밀가루, 고무신, 설탕 등을 착오가 있다면서 모두 회수하고 그 물건들에 신민당 이름으로 라벨 가리를 해 다시 나눠주는 것입니다. 급기야 김병찬이 유세자리에서 신민당에서 뿌렸다면서 물건들을 보여주며 비난을 하자 김은범은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신민당인데 도둑놈이 순경을 잡았다는 말이라며 부정선거 뿌리를 뽑지 않으면 눈을 감지 못할 것이고 유달산과 영산강과 사막도의 정기가 박정권의 칼날로부터 지켜달라는 명연설로 청중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결국 김은범은 서창대의 도움 덕에 목포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가수 윤상이 부릅니다. 가려진 시간 사이로. 노는 아이들 소리 저녁 무렵의 교정은 아쉽게 남겨진 햇살에 물들고 메아리로 멀리 퍼져가는
그러나 빨갱이 소리를 듣고 있던 김은범에게 있어 북한 출신의 이 서창대는 그리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는데, 그 때문에 서창대는 선거 사무실 내에서 별다른 직책을 얻지 못한 채 그림자처럼 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창대는 김은범이 새 시대를 열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서창대는 공화당 측의 중앙정보부장이 찾아와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데, 돈가방을 보여주고 그림자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한 사람의 햇빛에서 일하자고 하지만 별다른 고민 없이 3초 만에 거절하자 총을 들이대며 협박도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같이 온 이 실장은 김은범도 빨갱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북한 출신인 당신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을까 의문을 제시하며 그림자씨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라면서 떠납니다. 1969년 3선 개헌으로 박 대통령이 연임을 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희생자로 중정의 김 부장이 퇴출당하고 신민당에서 부산의 김용우 의원과 이한산 의원이 김은범을 찾아와 모종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박 대통령이 야당 총재 강인산에게 다음 선거에 신민당 대선주자로 출마할 것을 비밀리에 제안했으니 자신들과 함께 당내 대선 후보에 오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인산은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김용우를 비난하고 40대 기술원으로 김은범, 이한산이 이어서 같이 출마를 결정하자 비주류 의원이었던 김은범 선거 사무실은 조금이라도 더 표심을 얻기 위해 발로 뛰며 피나는 노력을 하지만 김용우 의원이 야비하게 강인산 총재를 회유하고 이한산에게 원내 총무자리를 주고 공천권 지분을 준다며 자신의 편에 서도록 설득하고 김은범에게도 공천권을 주는 조건으로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위기에 빠집니다. 김은범은 지더라도 끝까지 명분을 지키며 완주하겠다면서 김용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가수 지아가 부릅니다. 물끄러미. 오늘은 좀 나을 거야. 널 보낸 어제보다 누구나 이별은 하잖아. 걱정 마. 사실은 나 자신 없어. 네가 없는 하루는 아무것도 못할 테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너처럼 보이는 건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 사랑했잖아. 나밖에 몰랐잖아. 왜 날 이렇게 아프게 해. 나 없이는 못 산다 했잖아. 아니야, 나 때문이야.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모두 내 잘못이야. 이제 사랑 같은 거 나 하지 않을래.
서창대의 뛰어난 지략으로 당 대의원들 밑바닥표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는 전략으로 시골 구석구석의 당원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어느 날 김은범을 만난 서창대는 국회의원 공천에 대해 자신과 박비서를 비교하며 자신을 아무도 몰라주는 현실에 대해 그림자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김은범은 이한산을 찾아가 거꾸로 당 총재 자리를 제안하지만 거절을 하고 서창대가 잡지 속에 명함을 두고 나오는데, 별도로 만나 총재 자리와 서창대 자신의 공천권에 대해 암암리에 거래를 합니다. 당내 대선주자 지명투표에서 1차 과반 투표가 나오지 않자 2차 투표가 실시되는데, 이는 이한산이 자기 측 대의원들에게 백지표를 던지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태였습니다. 이한산은 총재 자리에 대해 김영우에게 딜을 제안하려 하지만 강인산이 알아차리고 총재 자리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자 이한산은 공경에 빠지고, 서창대는 몰래 만나 명함에 받아놓은 각서를 빌미로 김은범을 찍으라고 협박합니다. 비밀리에 이한산과 서로 미약했던 것은 서창대의 함정이었고 제안한 총재 자리도 미끼였던 것입니다. 결과는 김은범이 김영호에게 승리하며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서창대의 전략으로 승리를 하게 된 김은범은 서창대와 승리의 포옹을 나누며 고생했다고 위로하는데, 이젠 그림자에서 나올 준비가 됐냐면서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서창대를 공천해 줄 것이라 약속하고 의원실 실장직에 임명을 해줍니다. 김은범의 미국 방문에 동행을 하기로 하며 최측근으로 인정을 받는데 선거운동을 시작하지만 공화당은 김은범이 제시한 정책 중 예비군 폐지 공약을 걸고 넘어지며 국방장관이 북한 100만 노동적위대와 3만 명의 게릴라를 양성하고 있다며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고 김일성에게 춤과 장단을 맞춰주고 있다고 비난을 합니다. 빨갱이 논쟁으로 당내 대책회의가 열리고 서창대는 논란을 잠재울 방안으로 김영호 의원의 과거 초산 테러 사건 기사를 꺼내며 중앙정보부의 테러로 김영호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자 쇼를 하자는 것이냐며, 쇼를 하려면 서커스 극단에 들어가라는 김은범의 말 한마디에 서창대는 표정이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서창대에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며 미국 출장에는 박비서를 대신 데려갑니다. 가수 김세영이 부릅니다. 밤의 길목에서. 담배를 줄여야 합니다. 술을 끊어야 합니다. 커피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를 먼저 잊어야 합니다. 새벽이 오네요. 이제 가요. 당신은 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 기억은 내가 가져가요. 처음부터 저
당신의 눈썹이 젖어온다면 차라리 내가 울어요. 시간이 당신을 이곳으로 모시고 와. 그때까지 날 기억해 또 한 번 우신다면 제 마지막을 정리하며 미쳐버리지 못했던 미련이 나를 잡지만 다시 내가 이후로 당신의 눈썹이 젖어온다면 차라리 미국 출장 2일째 한국의 김은범이 자택에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거 사무실은 난리가 나고 박 대통령과 공화당도 비상이 걸리는데 폭발 사건에 김은범의 참모들, 특히 서창대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며 경찰이 들이닥쳐 연행해 갑니다. 김은범이 귀국하자 경찰이 자작극으로 몰고 가는데 서창대만 풀려나지 않자 평소 서창대의 정치적 견해나 비겁한 수법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선거 사무실 사람들이 서창대와 면담하려는 김은범에게 발목 잡히면 안 된다고 설득하여 김은범은 서창대와의 연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서창대가 풀려났지만 김은범은 대통령 후보로서 혼자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하자 그 자리는 자신도 함께해서 온 자리라며 국민들 때문이라는 건 허상이고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서창대의 말에 자넨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정치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서창대는 하지만 이기기 위해 나를 쓴 것 아니냐는 말과 대통령 만들려고 폭발 사건을 자신이 했다며 자리를 떠납니다. 서창대가 선거 사무실에서 빠진 후 공화당은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김은범은 대선에서 공화당에게 패배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배후에는 서창대가 공화당에 들어가 선거 전략으로 지역감정을 끌어낸 것이었고 TV에 나오는 범죄자나 깡패들은 모두 전라도 사투리를 쓰게 하고 통일신라를 계승한다는 경상도 전통론,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 호남이를 치켜세우고 경상도를 비하는 현수막과
전단지를 뿌려대며 위화감을 조성한 것입니다. 또 김은범이 대통령이 되면 전라도에 모든 투자가 집중되고 심지어 가로수까지 뽑아간다는 신문 만평과 대규모 쓰레기장을 경상도에 유치한다며 민심을 동요시킵니다. 국민을 지역감정으로 둘로 갈라놓고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화당 박 대통령을 승리로 이끌었고 대선 후 서창대는 잠적을 합니다. 가수 휘인의 노래입니다. 바라고 바라. 고요한 온기 이곳을 따스하게 채워 정해진 듯 모든 게 다 나란히 스쳐 그럼에도 있지 자꾸 난 묻고 싶어져 애써 삼키고 참아온 나의 밤들 꿈을 꾸는 나 애를 쓰는 나 바라봐준다면 새로 쓰고픈 내 작고 작은 이야기 내내 바라고 바라던 일이라면 무엇도 망설일 것 하나 없는 오직 둘이 쓰는 이야기인걸 다시 바라고 바라는 그 순간이라면 벅찬 듯 행복한 미소 짓는 너야 당연하대도 별다를 수는 없다 해도 겨우 마냥 같은 결말이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있지 자꾸 난 묻고 싶어져 애써 삼키고 참아온 너의 밤들 네가 보는 나 내가 아는 나 다를지 몰라도 너로 인해서 더 커져가는 나인걸 내내 바라고 바라던 일이라면 무엇도 망설일 것 하나 없는 오직 둘이 쓰는 이야기인걸 다시 바라고 바라는 그 순간이라면 벅찬 듯 행복한 미소 짓는 너야 말해줘 여기 앞에서 내가 느껴진다면 나 여기 있을게 끝내 바라고 바라는 일이라면 오롯이 서로만이 전부인 듯 오래 깨지 않을 이야기인걸 다시 바라고 바라는 그 순간이라면 마주서도 없이 미소 짓는 우리 김은범은 불법과 부정선거를 비난하며 끝까지 책임과 신념을 지키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 시각 서창대는 공화당의 이 실장에게 돈가방을 전달받고 투표를 하지 않았지만 저쪽에는 대의가 있었다고 하자 이 실장은 자기에겐 이쪽이 대의이고 정의란 승자의 단어이며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가 혁명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서창대에게
정치를 할 자격이 된다며 공천을 주려고 하지만 그냥 가방만 가지고 가겠다고 하며 김은범 자택의 폭발에 대해 여기까지 생각한 계획이었냐고 묻는데 서창대가 벌인 일이 아닌 것을 암시합니다. 17년 후 1988년 서울, 지팡이를 짚으며 나타난 김은범이 한 식당에서 서창대와 만나 TV 올림픽 중계를 드리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과거 김영호, 김은범이 양보를 하지 않아 대선에 실패한 일과 김은범의 일본 납치 사건 등을 이야기하다가 영화의 첫 장면에서 나온 농부의 일화를 꺼냅니다. 서창대는 옆집 농부가 자기 집 달걀을 훔쳐간 일을 해결할 방법을 묻자 김은범은 처음엔 그 농부에게 달걀을 선물로 주면서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된다고 했다가 만약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서창대를 찾아가 방법을 물었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서창대는 자신은 아마 나쁜 방법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대답을 하고 김은범이 떠난 후에도 자신을 믿어주었던 김은범을 생각하며 의자에 앉아 조용히 흐느끼는데 김은범의 대통령 취임사가 흐르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세 번이나 낙선한 정치인의 대통령 만들기를 다룬 킹메이커는 정치와 선거를 긴장감 넘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선거 전략가 엄창록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로 승리에도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동반돼야 한다고 믿는 김은범과 승리를 위해선 물불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전략가의 갈등이 줄거리인데 구성 자체가 지금의 대선 판도와도 닮아 있어 여야가 영화와 관련해 여론의 유불리를 따질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세력을 갖고 권력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 정치인 내지 마쿠 실력자를 킹메이커라고 하는데 능력도 다양하게 겸비하고 있어야 실력자로 인정받습니다. 여론의 흐름과 선거판을 읽는 능력, 전략적 사고 능력, 정책 선점 능력과 조직 장악 능력, 거기에 선거를 이끄는 지휘 능력 등 그야말로 능력자 그 자체여야 합니다. 우리 정치사에 기록된 킹메이커 중 떠오르는 인물은 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인데 민자당의 공화계를 이끌고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 당선에 큰 기여를 했고 이어 1997년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와 손잡고 DJP 연합을 만들어냈으며 중천권을 기반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최고의 킹메이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와 킹메이커였는데요. 대통령을 만드는 중심 역할을 했지만 여러 차례 결발한 킹메이커도 있는데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에서 2012년 대선 승리를 이끌었으나 2016년 새누리당을 떠나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까지 영향을 주어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했지만 또 선거 후 떠났고 올해 대선에서는 결과도 보기 전에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함께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결별했습니다. 아마 미완성의 킹메이커로 불릴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이승환과 작곡가 오태호의 성을 따서 지은 음악그룹 2호 공감이 부르는 나만 시작한다면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은 날 보며 수많은 생각과 기대를 하셨겠지. 어릴 때나 지금도 변함없는 건 자랑스러운